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8월 6일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는 외교부, 관세청 등에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수입한 혐의가 있는 수입 업체를 조사 중이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8월 6일 이전에 그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런 상황에 하루 이틀 전 일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2018년 8월 4일부터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진능호 선박이 포항에 입항해서 4일간이나 머물렀다. 그런 뉴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머물렀다 했고 결국은 4일간 머물렀습니다. 그 범인으로 지목된 선박이 마치 나 여기 있어 하고 자기에게 주목해달라는 듯이 석탄을 싣고 와서 포항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똑같이 석탄을 싣고 와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진능호가 지금 싣고 와서 포항에서 머물고 있는 그 배에 있는 석탄은 북한산 석탄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겠죠. 지금 같을 때 석탄을 싣고 들어왔으니까.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했다. 북한산 석탄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들어오면 그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하는데 국민들은 의아해하는 겁니다. 2018년 8월 7일 외교부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진능호에 실려있는 석탄은 러시아산이다.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도큐멘트로 1차 확인을 했다. 도큐멘트라는 것은 문서이지요. 결국 문서상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위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배가 어디 것인지 모르는 석탄을 싣고 다시 포항에 와서 머물고 있다. 마치 나를 조사해달라는 듯이. 그런데 석탄을 조사하지 않고 그 싣고 있는 석탄이 어디 산인지 그렇게 그것을 밝히고 있는 문서만 확인했다. 도큐멘트만 1차 확인했다. 그랬더니 러시아산이라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러시아산 석탄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밝힌 겁니다. 결국 국민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바보가 아니라면 믿는 구석이 있구나. 그리고 이번은 확실히 러시아산 석탄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 A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확실히 러시아산 석탄을 싣고 오도록 했던 것인가? 더구나 8월 4일에 와서 4일간 머물렀던 이 진능호 석탄을 싣고 와서 단지 정부 말로는 그 문서에 그 석탄이 러시아산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만 확인하고 우리는 그 진능호를 믿는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랬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혐의에 대해서 진능호가 조사 대상에 들어있죠. 그런데 조사 중이다라고 하면 이 2397호에 의해서 억류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억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까지는 억류 안 해도 된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면 진능호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이러한 정부의 발표와 정부의 그 입장 표명을 통해서 국민 A의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외교부는 2018년 8월 8일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 해명자료도 또다시 논란거리가 되었죠. 해명자료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필요한 외교적 협력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저게 무슨 이야기지 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아무리 문재인 청와대 정부라도 대놓고 유엔 그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는 않았을 거다. 피해자였겠지. 그런데 점점 주범 같은 그 범인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아니 한국은 피해자이지 가해자는 아니잖아. 피해자여야 하잖아. 이런 마음이죠. 왜냐하면 북한산 석탄을 서류를 위조한 것은 러시아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한국이 그것을 위조하는데 개입했다 이렇게 되면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피해자고 러시아는 가해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협력을 하다니 이 협력이라는 말이 매우 거슬리는 겁니다. 그 표현이. 결국 정부가 밝힌 이 러시아와 협력을 하고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바꾸면 공범끼리 말 맞추기 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 마땅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알리바이 만들기를 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해명 자료가 나오고 러시아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자료 요청 받은 일이 없다고 딱 잡아뗍니다. 그러니까 외교부도 여기에 호응해서 이번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료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8월 9일 외교부 브리핑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국민들 그리고 세계, 특히 유엔이나 미국 거기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이런 발표를 두고 그렇다면 어느 기관끼리 어떤 협력을 했을까? 이런 것이 대단히 궁금해지는 것이죠. 8월 9일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도큐멘트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게 그 뜻이 아니다.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신뢰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태도이죠. 이제 그 브리핑 중에 기자의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번 진능호에 실려있는 석탄이 러시아산이라고 정부는 확신하는가? 그러니까 외교부 대변인이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관세청은 10개월째 그것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산이라고 하는 석탄이 러시아산인지 북한산인지를 알 수 없다 해서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이란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문서상은 러시아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관세청은 10개월째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실려온 건 어떻게 그렇게 단 며칠 만에 러시아산 석탄인지 판정을 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었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외교부에선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 어느 나라의 그 외교부가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가? 자신들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 정말 범인인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문재인 청와대 정부,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북한을 위하는 정부, 이것은 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 외국의 그 정상들을 만나서 북한을, 우리 북한을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발전시켜서 끝에는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을 위하는,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도 아니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북한을 위하는 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북한을 위하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하고 러시아, 중국이 아주 긴밀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는 밀착된 관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아주 쉽게는 청와대 가면 시쳇말로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2017년 11월 23일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당장은 북한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부산항과 유럽을 철도를 연결하고 물류를 이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흐름만 제대로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여기에서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중국 사람입니다. 그와의 면담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특별수행원으로 이해찬, 박병석, 박정, 송영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길이라는 이름이 돋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2017년 6월 27일 역시 청와대 자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님의 참석을 환영한다는 말을 한 그 대목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7일 청와대 자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입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항구 도시인 블라디보스톡에 방문해서 아주 정겹게 느껴진다. 러시아를 여러 차례 갔죠. 다음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던 2018년 6월 21일 이후의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청와대 자료입니다. 6월 21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면서 알렉산드로프 공원의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남의 나라 무명 용사의 묘, 이념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우리와 많이 싸웠고 우리를 점령을 했었죠. 침략이라기보다는 구한말 때를 보게 되면 그런 곳에 가서 헌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6.25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그 헬기 때문에 사망하게 됐을 때도 가지 않았습니다. 또 유엔 참전군 그 용사들, 그들을 초대해 놓고 그 자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까지 가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를 했습니다. 2018년 6월 21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러시아 하원에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열정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내용상.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진심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맞춰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바로 송영길 의원입니다. 6월 22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저는 특히 남북러 간 삼각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북한의 참여를 위해 미리 준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을 위해 러시아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이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했고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맞춰서 러시아에는 극동개발부가 있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있다. 남이 나라의 어떤 기구에 맞춰서 이곳에 기구를 만들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연설문의 말미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명의 지혜는 좋지만 두 명의 지혜는 더 좋다. 아진 하라쇼 아트바 루셰 라는 러시아 속담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지혜와 한국의 지혜, 여기에 북한의 지혜까지 함께 한다면 유라시아 시대의 꿈은 대륙의 크기만큼 크게 펼쳐질 것입니다. 발쇼의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러시아 말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연설에 핸디캡이 있고 외국어 컴플렉스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 정도의 연설을 하려면 러시아 말을 암기까지 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그냥 읽게 되면 스파시바라는 발음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꼬이지요. 어떻든 그의 열정이 느껴지는 참 드물게 열정이 느껴지는 연설문이다.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18년 6월 22일 같은 이 국빈 방문 때의 일입니다. 청와대 자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 측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눴고 각별한 인연이 있는 송영길 의원과는 포옹을 나눴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2017년 5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당시 보궐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그때 러시아 특사로서 푸틴을 방문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대화 내용,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푸틴과 송영길 의원은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사업도 같이 하고 함께 작업을 했던 그런 관계라고 하죠. 인천을 본거지로 해서.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와 러시아의 아주 밀착된 관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는 이 대륙의 저 위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과거에는 우리가 경계를 했던 대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 있는 기구와 짝을 맞추어서 이쪽에 송영길 의원을 대표로 하는 그런 기구까지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이러한 그동안의 관계, 국민들은 좀 무관심했던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 발표했던 러시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하는 그 점,
그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